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현재 남한 사회에 정착해 있는 탈북자 수는 2만 8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흔히들 탈북자들을 통해서 통일을 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남한 사회에 정착해 있는 탈북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2등 국민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지난 수년간 탈북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또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곤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8월에 취임하신 남북하나재단 송강주 이사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이제 취임하신 지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길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이제 좀 업무 파악은 다 되신 건가요? 업무 파악은 대체로 이제 중요한 그 줄기들은 파악이 됐고요. 네. 이제 말하자면 한 3개월이 이제 등산에 비유하면은 산자락 초입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산하면 땀이 나지 않습니까? 그 땀을 내려면 조금 더 이제 앞으로 더 부지런히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제가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네. 그 현장을 좀 중시하는 그런 뭐랄까 현장 중시의 어떤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 3개월 동안 탈북자들, 탈북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 그다음에 탈북 청소년들이 공부하고 있는 곳 이런 데를 많이 좀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겨레 고등학교가 탈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특성화 교육 고등학교거든요. 네. 거기 한 2번 정도 갔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부지런히 산을 올라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이 하나재단이 탈북자 지원 정책을 한 10년 이상 이끌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하나재단 역할 제대로 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남북하나재단이 네. 설립된 지는 이제 5년이 됐고요. 말씀하신 한 10년은 북한 이탈 주민 후원회 기간을 포함해서 그 정도의 기간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남북하나재단이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거기에 근거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남북하나재단이 하고 있는 일은 크게 이제 2가지인데요. 하나가 이제 탈북민들이 들어오면은 정착을 잘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고, 네. 2번째가 그것을 기초로 해서 통일 환경 개선, 그러니까 실질적인 통일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크게 2가지 업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업무라는 것이 탈북민들의 대국민 인식 개선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예를 들어서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터진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여기 한국에 와 있는 이 탈북민들이 괜히 말하자면 이제 심리적으로 주눅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북한 체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사람들이 그 연평도 포격 도발 같은 것은 당연히 그 이제 이 북한의 세습 정권이 했는데 네. 탈북민들한테 당신들 때문에 우리 이 장병이 죽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오해하는 그런 뭐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 탈북민들에 대한 이제 인식을 국민들이 제대로 하도록 그러한 일도 이제 우리 재단에서 아주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네. 크게 이제 통일이라고 할 때 유니피케이션이 있고요. 네. 그 말은 영토 통일, 체제 제도 통일, 네. 그다음에 유엔에서 단일 회원국으로 이렇게 가입하는 어떤 그런 이 외교적인 어떤 통일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는 이 말하자면은 이제 이 통합을 어떻게 하느냐 인테그레이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유니피케이션과 인테그레이션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통합이 교육 통합도 있고 건강 의료 복지 통합도 있고 여러 가지 많지 않겠습니까? 네,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남북하나재단에서 하는 일이 바로 생활 속의 통일, 네. 실질적인 통일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 길게는 10년, 뭐 짧게는 5년 동안 남북하나재단이
이 부분에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나 시행착오가 있었지만은 지난 10년 동안에 일의 업무도 늘어나고 또 질적으로도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다양한 분야의 정착 지원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실 이제 취업 준비나 아니면 취업 준비에 관한 지원이나 아니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죠. PTSD 같은 치료 지원하는 의료 지원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재단이 어떤 역할을 그러니까 하고 이 있을까요? 탈북민들한테 정말 이 중요한 게 건강하고 그다음에 취업인데요. 이 건강 문제는 탈북하는 그 과정에서 그 심리적인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생과 사를 오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이 심리 치료가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계속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재단에서는 전문 상담사를 두고 심리 치료를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그 하나센터가 이제 29개가 있고요. 네. 그다음 상담사도 한 100여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국 이 경양 각지에서 그 탈북민들한테 필요한 심리 치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의 문제는 저희들이 말하자면 맞춤형 이제 취업 지원에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 탈북민의 그 대상에게 맞는 그 이제 직업 그리고 직장이 어디인가를 저희들이 이제 물색을 하고 그다음에 취업 등록도 하고 그리고 면접할 때도 저희들이 상담사가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취업이 되면 사후 관리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체계적인 개인 그렇습니다. 맞춤이네요. 예, 맞춤형 그 취업 지원을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또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정경련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탈북민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이제 저희들 가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역할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전국에는 하나센터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 과거부터 하나센터의 역량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요. 하나센터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보신다면 어떠실까요? 근데 하나센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통일부하고 지자체가 이제 말하자면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하나센터의 전문 상담사를 말하자면 파견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정착 지원 업무라는 것이 행정적으로 보면은 통일부에서 정착 정책을 수립을 하고 저희 재단은 통일부의 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시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런 하나센터에 대해서도 이제 통일부와 지자체가 말하자면 관리하면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형태고 그런데 탈북민들이 이제 들어와서 통일부의 하나원을 거치고 그리고 이제 주택이라든지 어떤 그런 데 배정을 받으면은 저희들이 그때부터 이제 생활 안정, 취업 지원, 교육, 장학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봐서 이러한 정착 지원 업무를 체계화, 이론화해서 하나재단이 행정적으로도 정착 지원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통일부를 비롯한 여러 유관기관과의 그런 협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아까 상담 얘기하셔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탈북자 출신의 상담사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주문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동의하죠. 그런데 이제 탈북민들의 어떤 정착과 관련해서는 상담사가 두 가지 역할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한국 사회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탈북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탈북민들의 그 특성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탈북민 출신들은 상담사들은 탈북민들의 특성을 잘 알고 있죠. 대신에 한국 사회는 좀 어두울게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한국 사회도 잘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탈북민의 특성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탈북민의 비율을 대략 20%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담사가 20% 약간 넘습니다. 탈북민 출신들이 전체적으로 20% 약간 넘고 있고 그리고 유능한 탈북민들이 저희들이 찾아내면은
언제든지 전문 상담사로 그리고 채용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길이 열려 있는 것 같아서 네, 기분이 되게 좋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 하나재단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하나재단은 반관 반민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법과 뭐 이런 원칙을 잘 지켜나가는 정부기관의 성격도 있지만, 탈북자들에 대해서도 잘 돌보고 챙겨야 되는 민의 성격도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균형을 맞추실 건가요? 이 하나재단이 기본적으로 통일부 산하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부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법과 원칙이라는 그 토대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아주 튼튼해야 되는데, 이런 탈북민들이 어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재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 숫자가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28,459명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대한민국 5천만의 인구에 비하면 0.1%가 채 안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주 낮은 곳에 위치한 계층이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첫 번째가 법과 원칙이 물론 중요하지만, 첫 번째가 탈북민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과 배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사랑과 배려를 기초로 하고 그것이 법과 원칙으로 따라서 구현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재단이 탈북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관심과 사랑의 배려를 이제 하는 것이지 우리 재단의 업무이고, 다만 그것이 이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이제 헌법 체계에 따라서 자유, 인권, 민주주의 법치, 이 중에서 법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탈북민들은 법치주의에서 살아오지 않고 수령의 이 교시와 말씀이 더 중요한 그런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고 체계도 그런데 좀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법치적 사고 체계로 아주 이렇게 연착륙하도록 이제 저희들이 도와줘야 되고, 또한 그러한 방향에서 재단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비유를 하면은 우리 재단이 어머니 역할을 하는데, 이 어머니가 때로는 자상하고 따뜻하고 때로는 엄격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할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제가 이제 여러 가지에 뭐 이런 관심도 많긴 하지만은, 특별히 교육 프로그램이랄까 이런 데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탈북민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은 첫 번째 거치는 곳이 이제 북한 이탈 주민 보호센터입니다. 그것이 옛날 이름이 합심조였습니다. 합심. 그리고 합동신문이었는데, 그 합동신문이라는 표현이 좀 권위적이다 해서 북한 이탈 주민 보호센터로 바뀌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그 보호센터를 거쳐서 하나원으로 가서 하나원에서 이제 졸업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 하나재단에서 지원이 들어가는데, 이 북한 이탈 주민 보호센터에서부터 하나재단의 업무, 하나센터의 업무까지 체계화, 일관화되는, 일관성이 있는 그런 그 업무 흐름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있을 때의 사고 체계를 자유민주주의의 사고 체계로 아주 순조롭게 이렇게 말하자면 정착시키는 이런 프로그램 중에 중요한 것이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저희들이 재단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탈북민들을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에 입각한 말하자면 세계화 교육, 그리고 보편적 가치의 교육, 이를테면 영어라든지 뭐 또는 뭐 이런 뭐 이제는 앞으로 그 내년부터는 중국어도 이제 지원이 들어갈 텐데, 어쨌든 이런 이 세계 시민으로서 보편적으로 갖춰야 될 어떤 그런 이 교육, 그리고 기본적으로 탈북민들이 한국에 정착한다는 것은 크게 대한민국 공동체에 동화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언어 공동체에 동화된다. 두 번째는 역사 공동체에 동화된다. 세 번째가 문화 공동체에 동화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탈북민들의 사고 체계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에 동화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교육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현재 재단에서도 탈북 청소년들이 학교 교육을 따라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엇을 지원해 주느냐 하면은 전문 이 코디네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제 그게 전문 코디네이터가 북한에서 교사 출신들이 네.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탈북 청소년들이 공부할 때 말하자면 탈북 청소년들이 이 학습 과정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직접 가서 도와주는 겁니다. 설명도 해주고. 그럼 뭐 멘토링과 비슷한 건가요? 학습 멘토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완전히 이제 그 학생들을 탈북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학습을 도와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경주에서 이제 전문 코디네이터와 그 전문 코디네이터가 소속된 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초빙을 해서 역사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탈북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서로 이렇게 협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간담회도 저희들이 마련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일종의 말하자면 이제 탈북 청소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그 이제 교육 과정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맞춤형 지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부 탈북 단체들에서는 이 재단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탈북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들과는 소통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우리 탈북민 단체들 중에서 지금 탈북민 단체가 한 200개 정도가 됩니다. 네. 상당히 많은 편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다들 잘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자기 희생적으로 활동해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주 일부에서 지난 시기에 우리 재단과의 어떤 그런 뭐 갈등과 구체적으로는 전임 재단 이사장과의 그런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논란이 있었죠.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탈북 단체들이 법과 원칙을 이제 지켜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네. 그러나 법과 원칙을 지키는 한도 전제하에서 필요한 것은 이 화합과 소통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부터 탈북 단체장들과 이제 좀 소통을 시작을 했습니다. 화합의 장을 마련한 건가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8월 26일 날 네.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을 해서 그동안 이제 업무 파악과 그리고 재단 내에서의 이제 업무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다음에 바로 국정감사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 탈북 단체장들과 이런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이제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앞으로 한 대여섯 차례 더 만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등산에 비유하면 초입에 들어섰다고 했는데 네. 2016년부터는 땀을 좀 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체장들하고 좀 자주 만나고 소통과 화합의 자리 그리고 탈북 단체장들과 네. 재단 이사장은 어떤 면에서는 같은 배를 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어떤 네. 배를 타고 있냐면은 첫째 대한민국에 와 있는 모든 탈북민들 개개인들이 다 잘 돼야 됩니다. 그 개개인들이 다 잘 되는 그 이 조건 하에서 탈북자 사회, 네. 이 탈북민 이 소사이어티, 뭐 커뮤니티 이런 것이 다 잘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탈북민 이 사회가 다 잘 되려고 하면은 재단 이사장과 탈북 단체장들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정착을 잘하고 네. 숨어서 이 숨겨진 인물 사람들 중에서도 그 진주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흙 속의 진주 같은 건데 예를 들면은 이 북한 민주화 위원회 네. 홍순경 위원장 뭐 특정인을 좀 거론해서 좀 그렇긴 한데요. 거기 자제분 중에 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와서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CPA 고시에 합격을 해서 그렇게 어렵다는. 예,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3일 회계법인에 취직을 해서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 MBA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콩에서 금융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대단히 성공적인 사례이죠. 네. 저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탈북민들이 나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제2의 정주영 회장 같은 이 탈북민이 나와서 정말로 그야말로 이 성공 신화를 한번 만들어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주영 회장께서도 강원도 통천으로서 네. 뭐 1세대 탈북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신을 좀 이어받아서 우리 지금 이제 곧 내년이면은 네. 탈북민 3만 시대가 이제 옵니다. 와. 그리고 이제 그 3만 명 중에서 제2의 정주영 회장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럼요. 저는 우리 재단과 탈북 단체장들이 함께 그런 진주들을 차단해야 됩니다. 진주를 찾는다는 표현이 너무 좋은데요. 네. 그런데 이 탈북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도 조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착한 사례도 그런 것 중에 하나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산하재단에 대한 역할은 뭐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최근에 저희 재단에서 네. 그런 여론조사, 실태조사를 한번 했는데요. 네. 탈북민들이 지난 1년 동안 한국에 와서 차별당하거나 무시당한 경험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25.6%가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탈북민 4명 중 1명꼴로 한국에 와서 이제 그 탈북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그 편견에 시달린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큰 숫자 아닙니까? 그래- 그 정도면.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우선 그 탈북민이 정착을 잘 하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번 이 국민통일방송이나 이 데일리 NK처럼 북한 문제에 대해서 여론을 선도하는 언론기관이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우선 언론과 여론 그 주도청이 탈북민에 대한 해서 탈북민으로 이렇게 보지 말고 그냥 평범한 우리의 이웃, 언제든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이웃으로 편하게 좀 생각을 하고, 그와 동시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탈북민에 대한 관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아직까지 0.1%도 안 되는 탈북민 사회이긴 하지만은 첫째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그 관심의 기초 위에서 사랑과 배려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론과 여론 주도층에서 탈북민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높이고, 그리고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북한 체제와 북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공부를 좀 하시면은 이 탈북민의 어떤 특성도 좀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탈북민들과의 소통도 더 긴밀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과 여론 주도층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비교는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전임 이사장님들과 비교를 했을 때 손 이사장님만의 장점 혹은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이건 내가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 초대 이사장님이 이제 김일주 이사장님인데요. 네.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남북 하나 재단을 양적으로 많이 키워놨습니다. 예산도 많이 늘리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김일주 이사장님이 탈북자들한테 관심과 그런 이 어떤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많이 갖고 있었던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정호김 전임 이사장은 우리 재단을 법과 원칙의 기초 위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말하자면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두 분이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이제 갖고 있긴 한데요. 이제 저는 그 두 분의 어떤 그런 이 업적의 기초에서 제가 좀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는 제가 황자엽 선생의 연구 비서를 11년 6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1996년부터
탈북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이 사고 체계와 네. 감성 체계를 파악하는 데서 아마 두 분보다는 제가 약간 좀 더 유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이제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현장을 중시하고 그래서 제가 재단의 운영 방침도 실사구시 현장 중시 이 두 가지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현장에서 이제 들어가서 확인하는 요즘 그 우리 정부에서도 우문현답이라는 말을 좀 쓰고 있는데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제 이런 말인데. 기존의 그래서- 뜻과는 조금 다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현장을 좀 중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겨레 고등학교도 2번 가고 그다음에 바우스라는 그 우리가 탈북민들이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취업을 시키는데 거기에 연수생과 그리고 정규 직원으로 지금 바우스의 회사에 말 좀 여러 사람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바우스라는 곳이 그 LED를 만드는데 거기 아마 어떤 뭐 핵심적인 어떤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회사인데 그런 중견 회사에 이제 많이 취직을 시키는 거. 그건 역시 발로 많이 뛰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뭐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재단의 이제 이 직원들이 현장을 중시하고 현장을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은 재단 이사님과 함께 그건 사실은 한 마음 한 뜻입니다. 네, 전보다 좀 더 탈북민과 밀착해서 운영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눈에 띄는 성과가 왠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아쉽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향후 비전이나 포부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남북하나재단의 일이 실질적인 통일 준비, 생활송의 통일 준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단이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갖춘 지가 5년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시기가 좀 짧긴 하지만은 지금까지 축적된 탈북민 정착과 관련한 경험과 네. 사례를 이거를 계량화해서 통계화, 지수화해서 이것을 앞으로 탈북민 정착의 일종의 그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착 지원과 관련해서 네. A라는 정책을 투입했을 경우에 A-라는 그런 결과물이 나왔다. 네. 그 B라는 정책을 투입했을 때 B-라는 결과물이 나왔다. 이런 것을 이제 계량화, 통계화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매뉴얼화해서 네. 우리 앞으로 이제 통일이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될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전환이 돼서 급변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거든요. 원래 급변 사태라는 것은 전혀 예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급변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급변을 예측하면은 그 급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급변에 대비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정착 정착 지원 정책들을 말하자면은 미리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정책과 관련한 것은 통일부가 결정을 하지만은 저희 재단에서는 많은 사례들을 모으고 그것을 말하자면 이제 통계와 수치화하는 것. 그것은 저희들이 재단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임기가 3년인데요. 네. 3년 동안에는 이것은 착실하게 좀 해둘 생각입니다. 손 이사장님의 하나재단은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 한 단어로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궁금한데요. 저는 그 탈북민들을 기본적으로 동지관계로 생각을 합니다. 그 동지라는 말은 네. 어느 목표, 어느 목적을 향해서 함께 손잡고 가는 사람,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갖고 가는 사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통일로 가는 거예요. 통일로 가는 하나의 동지로 저는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에게 남북 하나재단과 탈북민은 동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동지다. 또 실제로 황자엽 선생도 네. 제가 황자엽 선생은 이제 제자이면 뭐 틀림없는 사실인데 황자엽 선생은 저에게 편지를 쓰면서
송광주 동지에게 라는 표현을 항상 썼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탈북민들을 아주 오래 전부터 동지관계로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단어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